자, 소방원론의 챕터상 마지막 강의입니다. 총정리를 하긴 할 거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마지막 강의입니다. 한번 봐볼게요. 이번에도 소화약제의 세 번째 얘기고, 할로겐 소화약제 또는 할론 소화약제라고 부르는, 법에선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지만 시험 공부하실 땐 굳이 구분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활성 가스 소화약제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할로겐 원소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기억이 안 나던 그 주기율표라는 것 중에, 우리가 주기율표가 뭐 대충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봤을 때 어떤 특정한 하나의 족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이게 17족 원소라 그러고, 간략화시킨 주기율표에서 그냥 7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쓰는 주기율표에서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건 네 가지입니다. 플로린, 염소, 브론, 아이오딘, 요오드라고도 하죠. 클로마이드였나요, 염소가? 맨날 기억이 안 나죠. 자, 예전엔 이제 불소라고 했는데 요즘 플로린이라 부르고, 그래도 기사 시험엔 불소라고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위에 이제 아이오딘으로 이름 바뀌었는데 요오드라고 많이 부르죠. 소방은 아직 이런 건 잘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자,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할로겐 원소라 그래요. 할로겐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말하는 할론 소화약제, 바로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고 하는 이 아이들의 얘네들을 가지고서, 물론 다른 것도 섞이지만 만든 소화약제를 의미합니다. 얘네는 연쇄반응 차단 소화 효과를 가져요. 분말 소화약제랑 마찬가지로 화학적 소화 반응을 하는 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순서도 원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주기율표상의 순서인 건데요. 이게 주기에 대한 차이인데, 이렇게 순서를 먼저 외워주시고, 결합력은 앞에가 세고요. 그 외의 모든 것은 반대가 셉니다. 이렇게 그냥 외워주시면 좋아요. 그냥 제가 이렇게 쓴 거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머리가 어차피 아파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래 주기율표상에서는 이렇게 세로로 써 있어요. 아이오딘까지. 밑으로 갈수록 번호가 큰 겁니다. 번호가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막 매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번호가 커지고, 번호가 커질수록 소화 효과도 좋습니다. 근데 위에가 결합력이 세요. 전기음속료가 센 건데, 결합력은 번호가 커질수록 약해집니다. 즉 결합력과 소화 효과는 서로 반대된다는 거죠. 연쇄 반응을 차단하려면 얘가 결합력이 세면 안 돼요. 왜냐면 연쇄 반응을 연속적으로 차단해야 되는데, 얘가 결합력이 센 경우에는 하나의 활성 라디칼을 채가고 나서 다음 거를 불을 끌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왜 이런 문제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원소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 할론 소화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계략적으로 그 비중 물어보는 거 있었죠. 무거운 거. 그거 약간 숙지 해놨을 텐데, 할론 소화약제는 여기서 이 식을 외운다기보다 얘를 많이 물어봐요. 상온상압에서 기체인 건 무엇인가? 액체인 상태는 무엇인가? 우리가 물은 상온상압에서 물이 액체 상태죠. 근데 이산화탄소는 상온상압에서 기체 상태죠.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이건가 우리가 외부적인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1213은 기체고요. 1024라고 외울 필요가 없죠. 우린 1214만 외우면 됩니다. 1213은 기체고 나머지는 액체다. 요 정도만 외워주시면 문제 푸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래도 난 조금 이 분자식에 나오는 문제까지 잘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명명법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할론 1301 얘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소화 효과가 좋아서. 또는 1211 이렇게 나오는데, 이 뒤에 숫자가 이 분자식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1은 탄소의 숫자를 나타내고요. 3은 불소의 숫자, 0은 염소의 숫자, 1은 브롬의 숫자입니다. 심지어 아이오딘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여기 시험에서. 자, 그래서 하나 봐볼게요. 1211이죠? 1211인데 탄소, 불소, 염소, 브롬의 숫자입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배운 이 할로겐 원소에서 맨 앞에 탄소만 붙은 숫자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개를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탄소가 하나, 불소가 2개, 염소가 하나, 네, 브롬이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1211식을 가서 보면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명명법을 외워주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이 할로겐 원소 순서를 외울 거니까 이 앞에 탄소를 붙이고 앞에서부터 4개가 이 할론 소화약제의 약제 분자식이구나. 이렇게 외워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풀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활성가스 소화약제인데 불활성가스는 먼저 연소와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화재와 반응을 하지 않아서 활성화가 되지 않는 가스입니다. 우리가 그 자유 라디칼 또는 활성 라디칼이라고 하는 애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요. 연쇄 반응. 즉 우리가 가연물이 에너지가 가해지면 불꽃이라던가 고온이라던가 이런 게 가해지면 점화원에 의해 얘네가 활성 상태가 되면 걔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불활성 가스는 말 그대로 활성이 되지 않는, 즉 반응하지 않는 가스들입니다. 물론 이거는 또 제가 잘못 가르쳤다 할까봐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런 거고, 1000도 이런 데서 그런 거고, 3000도 이런 식으로 굉장한 고온이 된다면 일반 건축물은 1500도 화재 시 1500도를 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엄청나게 고온이 되면 플라즈마 상태로 반응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 소방의 범위가 아니죠. 자, 그래서 불활성 가스로 우리가 불을 끈다. 근데 얘는 반응 안 하는 애들일 뿐이지 거꾸로 연쇄 반응을 억제하는 반응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냅다 때리 부어서 질식 소화를 하는 데 쓰고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불연성이며 불활성이니까 불연성이죠. 반응도 안 해요. 불활성이니까 연소를 지속시킬 수 없는 가스다. 즉 얘를 부으면 연소하진 않으니까 불을 끌 수 있다. 어떻게? 산소 농도를 낮추어서 질식 소화를 하는 겁니다. 할론 가스는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화학적 소화 방법이고 불활성 가스는 물리적 소화 방법 중 하나인 질식 소화 효과를 가집니다. 대표적인 불활성 가스로는 질소, 아르곤 가스, 그리고 이산화탄소, 헬륨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대표적인 불활성 가스입니다. 약간 우리가 화학적 말하면 이산화탄소를 빼고는 8족 원소라고도 부를 수 있죠. 18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 IgO41은 뭐냐면요. 얘는 이제 명명법으로 기억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시험에 얘 하나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IG541이라는 게 있고 그래도 또 하나 배우면 IG100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질소 그냥 100%란 뜻이고요. 얘는 질소가 대충 50%, 아르곤이 40%, 이산화탄소가 약 10%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가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구나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지금 할론 소화약제는 할론 소화약제고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이건 자주 나오지도 않고 약제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다가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거를 우리가 풀기 위해 외우기는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삭제해 버렸습니다. 참고로 기술사 공부할 때도 이거 외우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너무 양이 어렵기 때문에 외우기가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풀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1301 분자식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봐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할로겐 화합물 할로겐 원소의 순서가 불소, 염소, 브롬, 아이오딘이었고요. 이 분자식을 읽을 때는 앞에 탄소를 놓고 4개를 읽기로 했어요.
그럼 얘가 1개, 불소가 3개, 염소가 0개, 브롬이 하나니까 그대로 써보면 이렇게 식이 구성되겠죠. 여기서 이걸 찾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상온상압에서 액체엔 물질은 무엇인가? 요거 기억하시나요? 다시 돌아와서 1213만 기체였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1213은 기체니까 액체인에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비열 기화열이 작기 때문에 냉각 효과는 물보다 작다. 일단 우리가 물보다 비열 기화열 또는 냉각 효과가 큰 거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맞는 걸 거고요. 할로겐 원자는 활성기의 생성을 억제하여 연쇄 반응을 차단한다. 사실 공부가 덜 돼서 이 뜻을 정확히 모를 수 있지만 연쇄 반응 억제를 우리가 소화 효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얘도 정답입니다. 그다음에 사용 후에도 화재 현장을 오염시키지 않기 때문에 통신기기실에 적합하다. 말이 약간 애매해서 일단 놔둬볼게요. 그다음에 약재 분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할로겐 원자의 소화 효과는 뒤로 갈수록 컸었죠. 결합력만 앞으로 크고 소화 효과나 원자 번호는 뒤로 갈수록 컸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얘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자, 사용 후에도 화재 현장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말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 그 독가스가 나오거든요. 그 화재에 뿌리면. 근데 일단 통신기기실에 적합하게 많이 쓰인 건 맞기 때문에 얘를 맞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때의 오염이라는 건 우리가 분말 같은 것과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분말은 말 그대로 불 꺼져도 그 분말이 다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소하는 것도 아주 난리라는 거죠. 근데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같은 경우에 독가스가 나와도 환기하고 쓰면 그냥 간단하니까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